안녕하세요. 왕초보 트레이더 잡코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를 보면 이곳에서 37%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엄청난 하락을 하고 있고 이때의 하락은 여기 보시면 코로나 때보다 더 큰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2% 정도의 하락을 하고 반등을 보여줬었죠. 자, 이제 우리 초보자분들이 현재 이 삼성전자가 어디까지 빠질 것인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내가 물려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쉽고 간단하게 차트 분석을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추세부터 일단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가장 고점과 그 다음 고점을 이어서 아래에 내가 대보면 이렇게 현재 맞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면 지금의 하락이 이 부분에서 저항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겠죠.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중복되는 곳을 한번 볼게요.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수평으로 가로선을 한번 그어봤어요. 그어보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여러 번 이렇게 저항을 받은 구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재 이 추세에서 한번 노려볼 만한 자리는 이 47,000원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가로 저항선도 닿는 부분이고 하락 추세의 하단가도 닿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확대해서 이 부분의 하락 추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고점 두 곳을 이어서 이렇게 하나 하락 추세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이 하락 추세의 의미는 뭐냐면 하락을 하고 말한 거와 같이 이곳에서 저항을 받고 반등을 강하게 했을 때 이 빨간색 추세는 저항 자리가 됩니다. 저항 자리가 돼서 이곳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내릴 수 있으니까 이 추세는 확실한 저항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곧바로 여기에서 반등 저항 후 바로 돌파를 한다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여기서 한번 저항을 받고 내려왔다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게 더 낫습니다. 여기에서 무조건 바로 닿는다고 돌파를 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내려왔을 때 이곳을 이탈하지 않고 저점이 올라가면서 상방 돌파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삼성전자가 만약에 여기서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곳이 저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내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추세를 이탈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부근에 왔을 때는 손절을 하거나 익절을 하는 자리가 됩니다. 이곳을 돌파해서 쭉쭉쭉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검정색 하락 추세의 상단은 다시 한번 닫고 내려오는 저항의 자리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삼성전자 투자자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 빨간색 급격한 하락 추세는 이렇게 반등이 나오더라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추세가 나왔다고 한다면 이렇게 다시 한번 이 하락 추세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세의 이 각도가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변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이 검정색 추세를 상방 돌파를 해줘야 강하게 해줘야 이곳에서 놀다가 다시 한번 확인하러 오는 이런 자리를 확인하는 자리들에서 재진입을 해서 상승을 노려보는 것이고 이 자리가 다시 안으로 이렇게 내려온다면 얼른 짧게 손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 자리에서나 진입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와 여기를 이은 이 상승 추세를 보겠습니다. 이 상승 추세가 왜 중요하냐면 상승 추세가 유지돼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이곳에서 저항을 한번 받고 반등을 해줬어요. 반등을 해주고 나서 결국에는 이 고점에 미치지 못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반등하고 하락했을 때 이 추세를 강하게 이탈을 하면서 추세는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초보자분들은 이곳이 강하게 이탈이 나왔을 때 여기가 얼른 손절 자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손절 자리는 이곳에서 튕겨 올라갔다면 바로 이 지점이 손절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저점이면 72,200원이 손절 자리가 됐어야 돼요. 이곳이 뚫리면 엄청난 하락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상승 추세가 하방 이탈을 하는 곳은 항상 손익절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72,500원은 아니지만 이 부분을 잘 살펴보면 이렇게 여러 번 엄청나게 많은 지지와 저항을 해준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곳은 나중에 빨간색 하락 추세를 상방 돌파하고 닫게 된다면 또다시 저항 구간이 되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위에는 이런 주황색 수평 저항선이 있고 아래에는 파란색 수평 지지 구간 두 곳이 있어요. 이 두 곳 또한 아주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여기와 여기를 이은 상승 추세마저 겹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여기 47,000원대 여기가 강한 지지 구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지지 구간이 여기, 그리고 여기. 이 수평 지지 구간도 닿는 이곳이 됩니다. 이곳이 강하게 지켜주지 못한다면 그 다음 지켜주는 곳이 여기예요. 상승 추세와도 닿는 자리라서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곳보다 아래로 내려가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매수하기에 아주 좋은 자리예요. 47,000원대 그리고 여기 37,000원대 이 두 가격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이곳보다 아래로 내려가기는 힘들어 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손절을 거는 습관을 들여놔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47,000원에서 추매를 하고 37,000원에 두 번째 추매를 하고 나서 하락에 대비한 손절을 36,000원 또는 35,000원에 걸어 두시는 걸 추천합니다. 우리 초보자분들이 매수와 매도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자리를 살펴봤는데요. 고수와 전문가들도 신중하게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합니다. 그러나 투자 시장에서는 초보자분들은 큰 돈을 아무 기준 없이 많이 내려간 것 같아 누가 이제 올라간대 이러한 정보로만 매매를 합니다. 더 이상 이런 무책임한 투자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추세만으로도 원칙과 기준을 정할 수 있으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